여러분은 지금 매일 몇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압약을 챙기고, 식사 후에는 당뇨약을 드시고, 밤에는 영양제까지 여러 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계속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한 달에 건강식품과 약값으로 수십만 원을 쓰는데도 몸 상태는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병원에서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혈당은 점점 올라가고 혈압은 들쑥날쑥하고 뱃살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과 허리가 뻣뻣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40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해온 김도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년 환자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비싼 약이나 어려운 방법보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에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바로 그런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 부엌에도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드시면 혈당 관리와 체중 관리, 소화 건강과 혈압 관리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는 그냥 음식에 넣는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식초를 꾸준히 활용한 분들에게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식초 하나만으로 모든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제가 매일 식초를 마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중년과 노년 환자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강 정보는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강 문제가 무엇인지 숫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은 혈당, 2번은 혈압, 3번은 뱃살, 4번은 불면증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을 보면서 앞으로 꼭 필요한 건강 영상을 더 자세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저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몸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은 늘 건강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정작 제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과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료를 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늘 불규칙했습니다. 바쁠 때는 하루 종일 커피만 마시고 늦은 밤에 한꺼번에 폭식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가 빠르게 나오기 시작했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졸음이 심하게 밀려왔고 오후만 되면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 계단을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올라가던 계단인데 어느 날부터는 중간에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게 되더군요. 밤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은 깊게 들지 않았습니다.
자다가 몇 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늘 붓고 어깨와 목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를 충격받게 만든 것은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혈압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 있었고 혈당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부 비만 수치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저 자신이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과 수면, 식습관은 물론이고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의 어르신들은 지금처럼 건강식품을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직접 담근 발효 음식들을 자주 드셨습니다. 된장과 김치, 그리고 자연 발효 식초도 늘 가까이 두고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제 할머니께서는 속이 답답하거나 피곤할 때마다 물에 식초를 조금 타서 드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저도 식초를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원액 그대로 마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식사 전에 조금씩 마셨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식사 후의 피로감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만 먹으면 너무 졸리고 몸이 무거웠는데 그런 증상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속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더부룩함이 덜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잠이 깊어졌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혈압도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 역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몸 전체가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평범한 식초 한 잔이 몸에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예전 한국 어르신들은 자연 발효 식초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사용했을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식초를 꾸준히 권하는 가장 큰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혈당 관리 때문입니다.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금방 소화하고 에너지로 사용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당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이상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밥만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무겁고 나른해집니다. 자꾸 단 음식이 당기고 목이 마르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은 흰쌀밥과 국수, 떡 같은 탄수화물을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음식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몸은 그걸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식사 후 피곤함과 졸음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식초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식사 전에 조금 마시면 음식 속 당분이 몸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조금 천천히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이 갑자기 폭발하듯 올라가지 않도록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가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물이 천천히 흐르면 문제없이 지나갑니다. 혈당도 비슷합니다. 갑자기 빠르게 올라가면 몸에 부담이 커지지만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식사 전에 식초를 희석해서 마신 뒤 식후 피곤함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점심만 먹으면 소파에서 바로 잠들 정도였는데 몇 달 후에는 오후에도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녁마다 단 음식이 너무 당겨서 힘들었는데 식초를 꾸준히 드신 후 간식 생각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초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식초는 몸의 흐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더 좋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뱃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살이 금방 빠졌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는 뱃살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예전 바지가 맞지 않고 허리둘레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살보다 내장 지방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장 지방은 뱃속 깊은 곳에 쌓이는 지방인데 혈관 건강과 혈당, 혈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가 많이 나온 분들 중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잠잘 때 코를 심하게 고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복부 비만이 심했을 때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을 함께 겪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둔했습니다. 그런데 식초를 꾸준히 마시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 중 하나가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식초를 마시면 포만감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과식을 덜 하게 됩니다. 특히 야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식초는 몸의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고 움직이기 편해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초는 절대로 기적의 다이어트 약이 아닙니다. 식초만 마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늦은 밤 과식을 줄이고 단 음식을 조금 덜 먹고 하루에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저는 어르신들께 무리한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식후에 가볍게 걷는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식초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작은 습관이 매일 반복될 때 천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식초 역시 그런 작은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혈압과 혈관 건강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인 혈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혈압 관리입니다. 한국의 중년과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뇌졸중입니다. 갑자기 쓰러져 반신마비가 오거나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병으로 뇌졸중과 심장질환을 이야기하십니다. 문제는 고혈압이 초반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혈압이 높은 줄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작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뒷목이 자주 뻣뻣해지고 머리가 무겁고 띵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자주 든다면 혈압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을 때 비슷한 증상을 자주 겪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다가도 갑자기 얼굴에 열이 오르고 머리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초를 꾸준히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몸이 조금씩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식초 하나만으로 혈압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식초 역시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을 돕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혈관은 물이 흐르는 수도관과 비슷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몸 전체에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식초는 몸의 흐름이 조금 더 부드럽게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갑자기 치솟는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식사를 너무 짜게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음식은 국과 찌개, 김치처럼 나트륨이 높은 음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식초를 드시더라도 반드시 싱겁게 먹는 습관과 함께 병행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화를 자주 내고 긴장을 많이 하면 혈압은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하루에 잠깐이라도 천천히 걷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소화 건강입니다. 사실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하다 보면 가장 흔하게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소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답답하고 트림이 자주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마다 속이 쓰려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에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힘이 강했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먹던 국이나
기름진 음식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물에 희석한 식초가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식사 전에 조금 마시면 음식물이 위에서 조금 더 편하게 소화되도록 도와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식후 더부룩함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고기를 먹고 속이 무거웠던 분들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면 밤새 속이 답답했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초를 활용하면서 그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화 건강은 장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장이 편안해야 몸 전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배변이 불규칙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함이 오래 가게 됩니다. 반대로 장 상태가 좋아지면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식초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화장실 가는 습관이 규칙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줄고 속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수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밤에 속이 편안하면 잠도 훨씬 깊게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혈압과 소화는 서로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균형은 면역력과 염증 관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역력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면역 건강입니다. 예전에는 감기에 자주 걸려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작은 감기 증상만 있어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감기에 오래 가고 몸살도 쉽게 생기고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곤함이 오래 지속되거나 입맛이 떨어지는 분들은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면역력이라고 하면 무조건 비싼 영양제부터 떠올리십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의 면역과 아주 깊게 연결된 곳은 바로 장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 상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은 몸속의 방어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장 환경이 나빠지면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염증 반응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이 편안하면 몸의 컨디션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연 발효 식초는 이런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발효된 식초에는 몸의 균형을 돕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초를 꾸준히 드신 뒤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덜 무거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예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꼭 감기에 걸렸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초를 함께 활용한 뒤에는 감기에 덜 걸리는 느낌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식초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 건강과 생활 습관이 함께 좋아지면서 몸 전체 상태가 달라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저는 환자분들께 식초만 믿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면역력은 결국 몸 전체의 균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기본을 강조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지 않기, 과식하지 않기,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에 조금이라도 몸 움직이기,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여기에 식초 같은 작은 습관이 더해지면 몸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뇌 건강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방금 하려던 말을 생각하지 못할 때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치매를 경험한 분이 있다면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중년 이후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 중 하나가 바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나친 불안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억력과 집중력이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을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집중력과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압이 높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머리가 맑지 않고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은 뇌 건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깊게 잠들지 못하면 다음 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식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너무 짜거나 다게 먹는 습관은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결국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균형 잡힌 식사와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은 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초 역시 이런 생활 습관 속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식초를 꾸준히 드신 뒤 몸이 덜 무겁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식초는 어디까지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몸 전체의 흐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혈액순환과 수면, 장 건강,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간 건강과 몸속, 피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 건강과 몸의 피로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받고 살아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속 장기들이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가공식품을 자주 먹게 되고 스트레스도 많고 술자리도 쉽게 피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까지 더해지면서 몸은 매일 여러 가지 부담을 받게 됩니다. 젊을 때는 며칠 쉬면 금방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쉽게 피곤해지고 무거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간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여러 물질들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간의 회복 능력과 대사 기능은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이유 없이 피곤함이 오래 가거나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피부가 푸석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의욕이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진료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남아 있었고 얼굴도 늘 푸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초를 꾸준히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몸 상태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식초는 몸의 자연스러운 대사 흐름을 돕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물론 식초가 몸속 독소를 모두 없애주는 기적의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활용하면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잠입니다. 예전에는 밤에 자주 깨고 깊게 잠들지 못했는데 몸 상태가 안정되면서 수면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잠은 몸 회복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해야 몸도 쉬고 뇌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혈당이 불안정하거나 속이 불편하면 잠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무겁고 머리가 맑고 얼굴빛도 조금씩 밝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예전보다 피부가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 의해 천천히 변합니다. 늦은 야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리고 이런 생활 속에 식초 같은 작은 건강 습관을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특별한 방법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오늘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면 내일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환자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초가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실제로 변화가 있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하면서 만났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만으로 병이 치료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면서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71세 이성훈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식사 후 피로감이 정말 심하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너무 졸려서 소파에 누워 있어야 했고 오후가 되면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에도 화장실을 여러 번 가느라 잠을 깊게 못 주무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당 수치가 높았고 복부 비만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앉아서 보내셨고 저녁에는 늦게 야식을 드시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께 무리한 방법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천천히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고 저녁 늦게 드시는 간식을 줄이고 식사 후에는 20분 정도 가볍게 걷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물에 희석한 사과 식초를 조금씩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달 정도 지나자 몸 상태가 조금씩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후 졸음이 예전보다 줄어들었고 밤에 자다가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표정 자체가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해 보이셨는데 얼굴빛도 좋아지고 움직임도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예전보다 잠이 잘 오고 몸이 한결 편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63세 한미경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폐경 이후 체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신감을 많이 잃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배 주변으로 살이 많이 붙었고 무릎 통증도 심해져서 오래 걷는 것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운동을 좋아하셨던 분인데 체중이 늘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점점 움직임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살이 찌고 몸이 더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절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굶거나 극단적인 식단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식사량을 조금 조절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식사 후 남편분과 함께 천천히 걷는 습관을 만들도록 권했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하루 2번 정도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맛이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점차 익숙해지셨습니다. 몇 달 정도 꾸준히 유지하신 뒤 다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체중 변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허리 주변이 전보다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 부담도 조금 줄어든 느낌이라고 말씀하셨고 움직이는 것이 덜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외출 자체가 귀찮았는데 요즘은 산책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세 번째는 68세 박정우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만성 소화 불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습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밤까지 속이 답답해서 잠들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점점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할까봐 걱정부터 하게 된다는 말씀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우선 식사 속도부터 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급하게 드시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식초를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천천히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오셨을 때 속이 조금 편안해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식후에 배가 심하게 빵빵해지는 느낌이 줄었고 트림도 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식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빨리 변화를 느끼고 어떤 분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식초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서 드셔야 하고 기존 질환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몸은 작은 습관이 반복될 때 천천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어느 한 가지 특별한 비법보다 꾸준한 생활 관리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안전한 식초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식초는 방법을 잘못 사용하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르게 드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천천히 시작하라는 점입니다. 몸에 좋다고 갑자기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식초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은 자연 발효 사과 식초입니다. 그리고 현미로 만든 발효 식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학적으로 만든 강한 식초가 아니라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친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라벨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만 강하고 실제 발효 성분은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원재료가 단순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식초를 원액 그대로 드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것은 식도와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 점막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물 한 컵 정도에 식초를 소량 넣어 연하게 드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티스푼 반 정도만 넣어서 몸 반응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며칠 정도 마셔보면서 속이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양을 줄이거나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위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몸이 적응되면 조금씩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과하게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치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초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식사 전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권합니다. 이 시간에 마시면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에도 비교적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사 후 쉽게 졸리거나 과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식전 습관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된 상태에서 진한 식초를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속이 예민한 중장년층에게는 따뜻한 물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가끔 신맛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레몬 한 조각 정도를 함께 넣어 드시기도 합니다. 은은한 향이 더해져 마시기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맛을 위해 설탕을 많이 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초와 생활 습관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면 몸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되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위염이나 윗궤양이 심한 분들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은 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몸이 확 달라지는 기적 같은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오래 유지하면 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게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식초를 마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꼭 말씀드려야 하는 중요한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정보를 보실 때 부임 몸에 좋다는 이야기만 기억하시는데 사실은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를 원액 그대로 마시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진하게 마실수록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믿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원액 그대로 마시면 식도와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가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염이나 윗궤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소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도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 상태에 따라 음식이나 음료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어르신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초와 생활 습관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면 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느껴도 약 조절은 반드시 병원 검사와 의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가 혼자 약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초는 어디까지나 건강 습관의 하나일 뿐입니다. 식초 자체를 병을 치료하는 약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음식도 모든 병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건강은 식습관과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같은 생활 전체가 함께 바뀌어야 조금씩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도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 상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과장된 건강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며칠 만에 완치된다거나 어떤 음식 하나로 모든 병이 사라진다는 말은 너무 쉽게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초 역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왜 작은 생활 습관이 노년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정말 건강은 특별한 비법보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달라지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젊을 때는 며칠 무리해도 버틸 수 있었지만 중년 이후에는 생활 습관 하나가 몸 상태를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늦게 자는 습관 하나, 짜게 먹는 습관 하나, 움직이지 않는 생활 하나가 몇 년 후 건강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조금 더 걷는 것,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것, 늦은 야식을 줄이는 것, 그리고 몸에 맞는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결국 노년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초도 바로 그런 작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아주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 특별한 방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올바르게 실천하는 분들은 몸의 변화를 천천히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것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며칠 하다가 포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라도 몇 달, 몇 년 계속 이어가면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늦은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은 60대에도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70대에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훨씬 활기찬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려는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만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물을 조금 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조금씩 그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결국 노년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꼭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수 있고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장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도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고 두 다리로 편하게 걷고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